최저도 없는 전형이라 약간 그 한양대를 좀 따라갔다고 보셔야 돼요. 안녕, 입시과 준여자입니다. 안성 캠퍼스에 있는 생명공학대학과 서울 캠퍼스에 있는 생명과학대학을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 어느 대학에 내가 지원하는지 여기 있는 소재지를 보면서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생명공학대학이 안성 캠퍼스에 있는 부분이 자연계열 통계를 낼 때 안성 캠퍼스를 배제하지 않고 같이 포섭해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자연계열의 통계가 낮게 나오는데, 실제 통계는 이걸 제외하고 서울 캠퍼스만 보면 교과 전형에서 1.6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평균은 이제 서울 캠퍼스의 경우 1.5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볼 학과들은 이제 경영학과 관련해서 썰 풀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지식경영학부가 바로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입니다. 한 학부를 205명이나 선발하죠. 이따가 경쟁률 한번 볼 건데요. 그나마 이제 학교도 워낙 좋은 대학이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경쟁률이 좀 높다고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가 의예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의예과의 경우 약학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약학부는 그냥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선발하는 인원은 없고, 약학부는 이제 다른 전형으로 이제 선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의학부의 경우에는 다빈치랑 탐구형 각각 8명씩인데 둘 다 면접도 없고 최저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의 그 중앙대 의대에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대 의대는 제가 준비한 학생들의 한 95% 이상이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꼭 한번 이제 꼭 가고 싶다 하신 분들 오시고, 다만 노하우가 아무리 특정이 돼도 올해 좀 전형 자체가 다 바뀌었어요. 다빈치형 인재에서 아예 면접 폐지, 탐구형 인재에서도 면접 폐지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단지 서류 종합평가 100에다 최저도 없는 전형이라 약간 그 한양대를 좀 따라갔다고 보셔야 돼요. 한양대도 좀 최저가 없는데 36명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죠. 그래서 한양대랑 중앙대를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저가 자신이 없지만 비교과에 굉장히 자신이 있다면 보시고, 또 저도 비교과를 이제 그 학생에게 도움 주는 데 있어서 저 이제 합격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중앙대 의대, 한양대 의대 많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정시를 말하는 겁니다. 정시 가형. 정시로도 이제 보낸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술공학대학의 경우에 여기 예체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은 다 안성 캠퍼스에 있고요. 다는 아니고 여기 있는 연출기획, 연극, 뮤지컬 연기, 영화까지, 공간 연출까지 서울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예창작학과는 안성학과예요. 연출과 기획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 캠퍼스에 공예연사 창작학부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형은 지금 보시면 이 전형은 이쪽 라인으로는 아예 뽑지도 않고요. 그냥 실기형으로 거의 선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기는 이따가 뒤에서 많이 보게 되면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개설전공과 모집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문대학의 경우 355명의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정원 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총 인원수는 376명으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의 경우는 447명, 경영경제대학은 1000명이 넘습니다. 여기는 경영경제대학 위주의 학교예요. 그래서 중앙대 경영은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받침목으로 쓰는 케이스죠. 서범대학이 140명 정도로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자가대도 많지 않죠. 근데 공과대학은 많아요. 그리고 공과대학교 창의 IC 공과대학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시는데, 약 500명이 안 되는 정도가 공과대학이 있고요. 300명이 좀 넘는 정도가 창의 IC 공과대학이 있는데, 전자전기와 바이오메디컬, 나노바이오 소재라고 해서 인기 있는 학과들을 모아서 창의 ICT 공학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약학대학은 120명 선발하는데, 약학대학은 신입학으로는 선발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편입학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담당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리고 의대는 제가 이제 담당하는 분야인데 한 85명 정도를 선발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생명공학대학과 예술공학대학은 제가 안성 캠퍼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술대학 중에서도 공연영상 창작학부의 연극, 영화, 공간 연출은 서울 캠퍼스, 나머지는 지금 안성 캠퍼스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100인데 교과 70, 비교과 30이에요.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교과 전형은 최저가 있고 추천 전형은 최저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교과 전형 총 436명이고 원서 접수는 다 동일한 시간이니까 최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 인문계열은 세계합 6이네. 그 다음에 탐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평균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0.5 초과할 경우 기준 미충족이기 때문에 0.5까지는 기준이 충족이 되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하죠, 요거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과학, 영어, 과탐 3개 영역 등급한 6 이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안성 캠퍼스는 이 3개가 아니라 2개 영역에서 등급한 5 이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안성 캠퍼스가 아무래도 좀 많이 시골이다 보니까 2개 합 5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은 보통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신여대 정도를 많이 쓰니까 성신여대 쓰는 애들이 2합 7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대 쓰는 애들이 대부분 2합 7의 최저를 맞추면 되다 보니까 여학생들은 이제 이 최저를 맞출 정도면 난 안성 캠퍼스를 안 가겠다. 이런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 그다음에 안성 캠퍼스의 예체능이라든가 서울 캠퍼스 예체능도 전부 포함해서 2합 5를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체능 계열 중에서는 굉장히 높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과 70에 비교과 30인데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비교과에는 자소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생활기록부에 나온 출결과 봉사를 가지고 이제 비교과라고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인문 예체능은 국어, 영어, 수학 순으로 우수자 선발하고요. 자연계열의 경우는 당연히 수학, 과학, 영어 이런 순으로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학교단 추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와 학교단 추천 전형을 잘 구별하세요. 학교단 추천 전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발하는 학과 자체가 적습니다. 그리고 최저는 없고 대신에 자소서를 제출한 전형이라고 얘기했죠. 저는 이 학교단 추천 전형을 준비한 케이스 자체는 다 100% 합격이 됐는데 제가 작년에 준비해준 케이스 자체가 3건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한 건만 떨어졌어도 확률이 66%가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서 바로 다빈치 전형으로 들어갈게요. 다빈치 전형의 경우 596명을 선발하는데 사실 인문계열, 자연계열 뭐 이렇게 따지고 또 안성 캠퍼스 제외하고 하면 사실 이렇게 많게 보이진 않아요. 사실 학생들이 꼭 가고 싶어 하는데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성 캠퍼스는 좀 배제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수능 최저는 탐구형이든 다빈치형이든 없는데 어떤 학생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고려를 하시라고 보통 컨설턴트들이 얘기를 합니다. 현재 다빈치 인재 전형의 합격자 평균은 인문계열의 경우 2.36, 자연계열의 경우 안성 캠퍼스를 배제하고 평균을 내면 1.9 정도고요. 안성 캠퍼스만 따로 떼어서 보면은 한 3.5 정도가 평균으로 형성이 됩니다. 충원율은 80% 정도 되네요. 탐구형 인재 충원율은 약 100% 정도에 가깝기 때문에 탐구형 인재 충원율이 좀 더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탐구형 인재 전형의 합격자 내신 평균은 인문계열의 경우 3.5, 자연계열의 경우 3.3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면접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부분이 거의 없고 면접도 둘 다 없고 그냥 이제 탐구형 인재 전형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에 일반고 학생들은 좀 쓰지 말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이따 67페이지에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탐구형 전형은 안성 캠퍼스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예, 요만큼의 인원수만 안성이고 나머지 다 서울이라 사실상 이걸 생각하면은 서울 캠퍼스에서 뽑는 인원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각 전형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지원자들과 합격자들의 내부를 살펴보면 탐구형 인재는 이제 인문계열의 경우는 거의 다 뭐 외국어가 자사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자사고와 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사실 맞고요. 일반고이면서 3등급, 4등급에 붙은 케이스가 있냐고 물어보면 네, 있습니다. 탐구형으로 있는데 일반고라서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생활기록부의 기재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체크하시고, 참고로 이번에 그 헌법 불합치 판결 때문에 검정고시든 외국고교 졸업자든 전체적으로 그 추가 제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절대 늦지 않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SW 인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